70대에도 20대보다 더 튼튼한 다리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믿기 힘드시죠? 그런데 그 비밀은 하루 단 2분 누구나 할 수 있는 동작 안에 숨어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기 힘들어지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을 짚어야 하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후들거리는 증상들 대부분은 나이가 아닌 자연스러운 노화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단순히 방법을 몰라서 생긴 일일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이건 나이 문제가 아닙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30년간 하체 근력과 균형을 연구해온 정민호 박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하루 단 2분 운동, 기마자세 운동입니다. 기마자세는 다리 근력은 물론 허리 통증, 균형 감각, 혈액순환, 심지어 정신적인 힘까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단 2분이면 충분한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 간단한 방법을 모르고 계시죠. 저는 수많은 분들이 이 자세 하나로 인생이 달라지는 걸 직접 목격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멋지게 살아가시는 70대에 혼자 등산을 다니시는 분, 80대에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노는 분,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꾸준한 하체 단련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바로 오늘 알려드릴 기마자세 하루 2분 운동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은 정보를 함께 나눠주세요. 저는 연구를 하면서 늘 비슷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전엔 계단을 2칸씩도 올랐는데 요즘은 한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요. 무릎이 시큰거려서 산책도 못 나가요. 이런 말씀들이죠. 57세 김영희 님도 그랬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려서 계단은 엄두도 못 내고 손자 손잡고 산책 가는 것도 겁이 났습니다. 자신감이 사라지니 집에만 머무는 시간이 늘었고 표정도 점점 어두워졌어요. 본인 스스로도 나는 이제 늙었구나 라며 체념했죠. 가족들은 김영희 님이 예전처럼 활기차게 웃는 모습을 보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나이 드니까 그러려니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어느 날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이웃 할머니가 달랐습니다. 그분은 70대였는데도 혼자 운동을 하고 계셨거든요. 김영희 님이 부러운 마음에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시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기마 자세를 알려주셨습니다. 처음엔 10초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금방 주저앉고 싶었어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늘려갔습니다. 2주 뒤 화장실에서 일어나며 손을 짚지 않은 자신을 발견했을 때 눈물이 날 정도로 놀랐다고 합니다. 아직 내 몸이 살아있구나 라는 희망이 다시 피어났던 거죠. 한 달 뒤엔 손자와 함께 동네 한 바퀴를 걸을 수 있었고 2달 뒤엔 집 앞 작은 언덕을 혼자 올라갔습니다. 가족들이 가장 놀란 건 김영희 님의 표정이었습니다. 다시 웃기 시작했거든요. 자신감이 돌아오니 외출도 잦아지고 친구들도 만나고 삶 전체가 달라진 거예요. 이 모든 변화가 하루 2분 기마 자세에서 시작됐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하체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마 자세가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변화는 다리 근력입니다. 앉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다리 근육이 가장 먼저 약해지거든요. 소파에 앉아 있는 시간, 침대에 누워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다리는 점점 할 일을 잃어버립니다. 한국스포츠과학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60대 이후 근육량은 매년 평균 1%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10년이면 10%예요. 70대가 되면 50대 때보다 근육이 훨씬 줄어드는 거죠.
제가 만난 68세 박동수님은 하루 2분 기마 자세를 시작하고 나서 계단을 오르내리던 불편함을 크게 줄였습니다. 처음엔 한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찼는데 2달 뒤엔 3층까지 쉬지 않고 올라갈 수 있게 됐어요.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발을 어깨의 2배 정도로 벌리고 마치 의자에 앉듯이 자세를 낮춰서 유지하는 겁니다. 처음엔 20초만 시작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무릎이 발끝 앞으로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릎이 앞으로 나가면 관절에 무리가 가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다리 힘이 줄어든 걸 느끼고 계신가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을 짚게 되나요?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 시작할 때입니다. 2번째로 허리 통증이 완화됩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픈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코어 근육이 약해져서입니다. 코어 근육이란 배와 허리 주변을 감싸고 있는 근육들인데 이게 약해지면 척추를 제대로 지탱하지 못합니다. 서울대 체력의학센터에서는 기마 자세가 코어 근육 활성화를 높인다고 보고했습니다. 다리를 벌리고 앉는 자세를 유지하려면 배와 허리에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바로 코어 운동이 되는 겁니다. 62세 택시기사 최성호님은 20년 동안 요통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하루 종일 운전하다 보니 허리가 굳어버린 거예요. 진통제를 달고 살았는데 기마 자세를 시작하고 2개월 만에 통증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허리를 곧게 펴고 시선을 정면에 두세요. 그러면 등과 복부를 동시에 단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허리를 뒤로 젖히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허리에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하면서 배에 힘을 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허리 통증 때문에 어떤 불편을 겪고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날 때 가장 힘드시나요? 3번째는 균형 감각이 회복됩니다. 균형이 무너지는 건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신경과 근육의 협력이 끊어져서 그런 겁니다. 우리 몸은 서 있을 때 발바닥에서 올라오는 감각 정보를 뇌로 보내고 뇌는 다시 근육에 명령을 내려서 균형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 회로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져요. 마치 녹슨 기계처럼요. 미국 메이오 클리닉 보고서에 따르면 균형 훈련은 낙상 위험을 40%나 줄여준다고 합니다. 65세 이순자님은 겨울에 빙판길에서 넘어진 이후로 밖에 나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다시 넘어질까봐 항상 조마조마했거든요. 하지만 기마 자세를 꾸준히 하면서 몸의 중심을 잡는 감각이 돌아왔고 지금은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발바닥 감각을 느끼면서 자세를 유지하세요. 발가락부터 뒤꿈치까지 땅을 밀어내는 느낌을 의식하는 거예요. 처음엔 벽이나 의자를 잡고 연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익숙해지면 손을 떼고 해보세요. 여러분은 혹시 걸을 때 자꾸 벽이나 난간을 잡고 계신가요? 넘어질까봐 두렵진 않으신가요? 4번째는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하체 대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자연스러운 혈액 펌프 역할을 하거든요. 심장이 위에서 아래로 피를 보내면 다리 근육이 아래에서 위로 피를 밀어 올립니다. 일본 국립체육대학에서는 기마 자세가 말초혈액 순환을 개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손발이 차가운 분들에게 효과적이라고 해요. 60대 부부 김철수님과 박영희님은 겨울만 되면 발이 차서 잠을 못 잤습니다. 활력도 없었고요. 그런데 기마 자세를 시작하고 나서 손발이 따뜻해졌고 밤에 잠도 잘 오게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며 천천히 자세를 유지하세요. 호흡이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호흡을 참으면 오히려 혈압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호흡을 이어가세요. 여러분은 요즘 손발이 자주 차다고 느끼시나요? 겨울이 아닌데도 발이 시리신가요? 5번째는 정신력이 강화됩니다. 이게 참 신기한데요. 몸을 버티는 경험이 뇌에 견딜 수 있다는 학습을 만듭니다. 다리가 떨리고 힘들어도 조금만 더 버텨보는 거예요. 그러면 뇌는 나는 이 정도는 할 수 있구나 하고 배웁니다.
고려대 뇌과학 연구팀은 기마 자세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몸을 단련하면 마음도 함께 강해지는 거죠. 70세 김순덕님은 남편을 잃고 나서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의욕이 없고 매일 집에만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권유해서 기마 자세 훈련을 시작했고 처음엔 30초도 못 버텼지만 점점 늘려갔습니다. 1분을 채웠을 때 눈물이 났다고 해요. 내가 아직 이런 걸 해낼 수 있구나 싶어서요.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다리가 떨려도 10초만 더 버텨보세요. 이 순간이 정신력을 기르는 훈련입니다. 주의할 점은 무리하지 말고 하루 10초씩 늘려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요즘 마음까지 지쳐 있다고 느끼신 적 있나요? 뭘 해도 의욕이 안 나시나요? 이렇게 5가지 효과만으로도 일상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기마 자세의 진짜 가치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제대로 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기마 자세를 제대로 하려면 먼저 자세가 정확해야 합니다. 발 간격은 어깨의 2배 정도로 벌리고 무릎 각도는 90도보다 살짝 높게 유지하세요. 완전히 90도로 앉으면 무릎에 부담이 크거든요. 허리는 곧게 펴야 합니다. 무릎 통증이 심한 분은 낮은 자세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깊이를 늘려야 합니다. 처음부터 깊게 앉으려고 하면 관절을 다칠 수 있어요. 천천히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첫날은 20초, 일주일 뒤 40초, 한 달 후 1분을 목표로 하세요. 급하게 늘리지 마시고 몸의 신호를 들으면서 진행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처음 시작하신다면 몇 초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손은 허벅지에 두지 말고 자연스럽게 앞으로 모으거나 가슴 앞에서 모아주세요. 손을 허벅지에 대면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손의 위치도 중요해요. 여기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허리를 구부리는 겁니다. 허리를 구부리면 무릎에 과부하가 걸리고 허리 디스크 위험도 커집니다. 항상 허리를 곧게 펴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거울 앞에서 자세를 점검하며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옆모습을 보면서 허리가 구부러지진 않았는지, 무릎이 발끝을 넘어가진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혹시 지금도 의자에 오래 앉아 계시나요? 그렇다면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기마 자세를 20초만 해보세요. 기마 자세는 근육뿐 아니라 호흡법과 연결되면 효과가 2배가 됩니다. 들숨에 배와 허리에 힘을 주고 날숨에 긴장을 살짝 풀어주는 식으로 해보세요. 호흡과 함께하면 자세 유지도 더 쉬워집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숨을 참으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 숨을 참으면 안 돼요. 반드시 천천히 호흡하면서 하세요. 여러분은 운동할 때 호흡을 신경 쓰고 계신가요? 아침보다는 저녁에 하면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저녁에 기마 자세를 하면 하루 종일 쌓인 다리의 피로가 풀리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잠도 잘 오게 돼요. 단, 식사 직후에는 하지 마세요. 위장에 부담이 됩니다. 최소한 식사 후 1시간은 지나서 하는 게 좋아요. 자기 전 2분 루틴으로 만들어 보세요. 양치하고 나서 기마 자세 1분 이렇게요. 오늘 밤 잠들기 전 바로 시도해 보실 수 있나요? 균형이 불안하다면 벽이나 의자를 잡고 시작하세요. 쓰러질 위험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넘어지면 오히려 자신감을 잃게 되거든요. 익숙해지면 손을 떼고 독립적으로 유지하세요. 그게 진짜 균형 훈련입니다. 혼자서도 안정적으로 자세를 유지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일상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몸이 만들어집니다. 혹시 넘어질까봐 평소에도 두려움을 느끼시나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응용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기본 기마 자세에 익숙해지면 팔 동작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두 팔을 앞으로 쭉 뻗거나 위로 올리거나 옆으로 벌려보세요. 이렇게 하면 상체 근육까지 함께 단련됩니다. 73세 이영자님은 기본 자세에 익숙해진 뒤 팔을 위로 올리는 동작을 추가했습니다.
처음엔 어깨가 뻐근했지만 한 달 뒤엔 팔 힘도 좋아지고 어깨 결림도 사라졌다고 해요. 빨래를 넣을 때도 훨씬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발끝을 살짝 들어 올리는 겁니다. 기마 자세를 유지하면서 발 뒤꿈치만 땅에 대고 발끝을 들어 올려 보세요. 종아리 근육이 더 강하게 자극됩니다. 처음엔 3초만 들었다 내렸다 반복하고 익숙해지면 시간을 늘려가세요. 시간대별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 옆에서 30초, 점심 먹고 나서 거실에서 30초, 저녁 산책 전에 현관에서 30초 이렇게 하루 3번으로 나눠서 하는 거예요.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것보다 나눠서 하면 부담도 적고 습관으로 만들기도 쉽습니다. 65세 박철호님은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하루 종일 소파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리가 점점 약해졌죠. 기마 자세를 알게 됐지만 처음엔 1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20초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담이 적으니 꾸준히 할 수 있었고 3개월 뒤엔 한 번에 2분도 거뜬해졌습니다. 다른 운동과 연계하는 것도 좋습니다. 산책을 다녀온 뒤 기마 자세로 마무리하거나 스트레칭 전에 기마 자세로 몸을 깨우는 식으로요. 운동 전후로 기마 자세를 하면 근육이 더 효과적으로 준비되고 회복됩니다. 날씨가 추운 날에는 실내에서 기마 자세를 하면서 몸을 데울 수도 있습니다. 겨울철 외출 전에 2분만 해도 몸이 확 풀리고 따뜻해져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니까요.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릎이나 허리에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세요. 참고 계속하면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동은 조금 불편한 정도는 괜찮지만 통증은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예요. 만약 관절염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와 상담 후에 시작하는 게 안전합니다. 기마 자세는 좋은 운동이지만 모든 분께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본인의 몸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마 자세를 할 때 신발도 중요합니다. 미끄러운 양말이나 슬리퍼는 피하시고 바닥이 평평하고 미끄럽지 않은 신발이나 맨발로 하세요. 안정감이 훨씬 좋아집니다. 이렇게 하면 기마 자세를 안전하고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리 힘이 약해지는 건 나이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계단 오르기 힘든 것도,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을 짚는 것도,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도 다 나이 탓이라고요.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상식입니다. 사용하지 않아서 약해진 것뿐이고 기마 자세 하나로도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70대에도 20대보다 튼튼한 다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말입니다. 저는 30년간 수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50대에 이미 포기한 분, 60대에 지팡이에 의존하는 분, 70대에 휠체어를 타는 분들을 봤어요. 그분들 대부분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작은 불편함을 방치하다가 점점 악화된 거죠. 계단이 조금 힘들어도 괜찮다고 넘어가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을 짚어도 당연하다고 여기고 다리가 후들거려도 나이 들면 그런 거라고 체념합니다. 그렇게 1년, 2년, 5년이 지나면 정말로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단조차 힘들어지고 넘어짐이 두려워지고 외출이 줄어들고 집에만 있게 되고 결국 독립적인 생활을 잃게 됩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본인 스스로도 자존감을 잃게 됩니다. 하고 싶은 걸 못하고 가고 싶은 곳을 못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못 만나는 삶이 됩니다. 이게 바로 다리 근력을 방치했을 때 맞이하게 되는 미래입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관리하면 완전히 다른 삶이 펼쳐집니다. 80세에도 혼자 여행을 다니고 90세에도 스스로 장을 보러 다닐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놀고 친구들과 등산을 가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만난 82세 김영호님은 혼자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셨습니다.
렌터카를 빌려서 섬을 한 바퀴 돌고 올레길도 걷고 오름도 올라가셨어요. 10년 전만 해도 무릎 때문에 집 앞 산책도 힘들었던 분입니다. 기마 자세를 포함한 꾸준한 하체 운동으로 완전히 달라진 거죠. 또 다른 분은 88세 이순희님인데요. 매일 아침 동네 시장을 다녀오십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두 정거장 거리를 걸어서요. 아들이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하지만 스스로 걷는 게 좋다고 하십니다. 자신의 다리로 걷는 그 자유로움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거죠.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하루도 빠짐없이 다리 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기마 자세는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면서 핵심적인 동작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제안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 발을 어깨 두 배로 벌리고 30초만 버텨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독립적인 노후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30초가 힘들면 20초도 괜찮습니다. 10초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오늘 시작하는 겁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은 순간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내일부터 하겠다고 합니다. 월요일부터 시작하겠다고, 다음 주부터 제대로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그렇게 미루다 보면 결국 시작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순간 바로 일어나서 해보세요. 기마 자세를 하루 2분씩 꾸준히 하시면 한 달 뒤 여러분의 다리는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계단을 오를 때 덜 힘들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을 안 짚게 되고 걸을 때 다리에 힘이 실리는 걸 느끼실 거예요. 3개월 뒤엔 산책하는 거리가 늘어납니다. 예전엔 한 바퀴만 돌아도 힘들었는데 3바퀴, 4바퀴도 거뜬해져요. 6개월 뒤엔 계단 오르기가 전혀 두렵지 않게 됩니다. 1년 뒤엔 여행을 계획하게 될 겁니다. 저는 30년간 하체 근력과 균형을 연구하면서 수많은 분들의 변화를 봤습니다. 60대에 포기했던 분이 70대에 다시 일어서고 80대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걸 봤어요. 그 시작이 바로 이 작은 습관, 기마 자세였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힘들어합니다. 10초도 못 버티고 다리가 떨리고 주저앉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늘려간 분들은 예외 없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 변화는 단순히 다리 힘만이 아닙니다. 자신감이 생기고 삶의 의욕이 돌아오고 표정이 밝아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지고 새로운 걸 시도하고 싶어집니다. 몸이 바뀌면 마음도 바뀌는 거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앉아서 포기할 것인가, 일어나서 시작할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10년 뒤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시작하면 10년 뒤에도 혼자 걷고 여행 다니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지금 포기하면 10년 뒤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미래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 30초의 기마 자세가 10년 뒤 여러분의 독립적인 삶을 만들어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무릎 관절을 살리는 생활 속 습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릎 통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계단이 두려운 분들을 위한 실용적인 방법들을 준비했으니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은 오늘 알려드린 기마 자세를 바로 시작해 보실 건가요? 몇 초부터 시작하실 건지, 언제 하실 건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다짐 하나가 큰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독립적인 노년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예요. 다리 힘 하나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바로 일어나서 30초만 버텨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